자,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 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 2가 내년 4월 달에 좀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게 되면 갤럭시 폴드 차기 모델인 갤럭시 폴드 2가 내년 4월 출시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다. 요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갤럭시 폴드 2의 개발 코드명은 블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 이 개화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다. 뭐 그런 표현으로 좀 보인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스마트폰 출하량 폴더블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약 한 320만 대, 2021년도에 1080만 대, 22년도에는 2740만 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최근에 뭐 갤럭시 폴드 예약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죠. 완판을 좀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갤럭시 폴드 2는 6.7인치와 8.1인치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가 탑재될 예정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사용의 편의성과 대화면이 주는 만족감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죠. 어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의 차기 폴더블 폰 커버 윈도우에 유리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보통 이제 커버 유리는 투명 폴리미드를 좀 적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유리 소재인 UTG를 좀 채택했다라는 소식이었었어요. 두 번째 폴더블 폰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 기사가 좀 나왔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클램셀용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을 시작을 했고, UTG를 공급하는 도우 인시스도 초도 물량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상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 UTG 기업마다 다른 강화 공법을 좀 사용을 하는데, 핵심 기술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게 좀 상당히 큰 장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노하우가 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UTG는 독일 기업 쇼트의 유리에 국내 기업 도우 인시스 공법을 적용한 제품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도우 인시스는 두께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박형 글라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UTG 기술 개발과 양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UTG 기업의 기술을 검토했지만 도우 인시스가 단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다른 경쟁사보다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의 이 개화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내년 4월 달에.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미 주가의 시세는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장성을 담보로 한 상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는 무엇이 있을까? 파워로직스, 파트론, 캠시스, MC넥스 이런 카메라 모듈 쪽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그 다음에 PCB 업체인 BH, 그리고 KH 바텍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부분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우선 이 캠시스예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전환가액이 1922원짜리가 상장이 좀 됐죠. 10월 7일 날. 그리고 10월 22일 날 52만 주가 또 추가 상장이 좀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약 190만 주 가까이 되어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매물이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뉴파워 플라즈마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도우 인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8.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재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면 캠시스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카메라 모듈 쪽인데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파워로직스, 파트론, 캠시스, 엠시넥스. 근데 엠시넥스 같은 경우는 캠시스를 먼저 좀 봅시다. 캠시스를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참 좋아요. 실적이 참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보 보안 기술 쪽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영상 기반의 ADAS 제품군까지도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 추가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PER 7배 정도 수준으로 싼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20% 이상 성장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매물 수화를 좀 보고 난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00원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좀 준다라면 21선은 이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2,500원 이하권역까지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2,500원에서 한 2,300원 언저리 때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나름대로 매수를 할 수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냈었던 파워로직스가 있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241선이 깨진다라면 이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일단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다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죠. 고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 보면 6배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9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죠. 올해 6배 정도 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싸다. 그렇다면 주가는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한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1선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파트론인데, 파트론이 파워로직스보다 좀 약해요.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241선 자리대를 지지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 요건데, 약한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성장을 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큰 폭의 성장을 하는데 PER 기준은 10배 가까이 좀 되죠. 근데 내년도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일단 전망이 이렇게 썩 밝지가 않죠. 정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파트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염두를 해두고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파트론은 일단 후순위로 좀 밀려나야 되겠죠.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엠시넥스 최근 들어서 최근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캠시스하고 엠시넥스가 제일 좋은데요. 엠시넥스의 실적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죠. 연간 기준 전망으로 봐도 내년도에 20% 정도 성장을 하고,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PER이 6배가 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엠시넥스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탑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엠시넥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대죠. 29,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분을 좀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갭상승 출발했다 밀렸어요. 밀려 내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공시냐면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어요. 주식 분할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작일이 11월 25일, 종료일이 12월 9일이네요. 주식 분할의 목적은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이게 지금 목적이다. 그러면 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겠죠. 일단 독점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니까 지분법 평가익, 뭐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110억대의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겠으나 최고 실적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보니까 PER도 좀 더 밸류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뉴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 뉴파 플라즈마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BH가 있죠. BH는 제가 바닥은 나왔습니다. 주가의 바닥은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상승 시도가 상당히 좀 좋죠. 하락세 때 벗겨내고 있고 정배열권역으로 돌려 세워주고 있죠. 왜 바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실적이죠. 실적의 전망 자체가 줄어들지만 내년도에는 성장을 해 나가네요. 그것도 최고 실적으로 넘어선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강점이고 PER도 8배 정도 수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2만원대 중반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여전히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매물대 벽에 갇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을 받는 사이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지를 만드는 KH바텍입니다. 상당히 오늘 급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저희 가족분들도 이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투자로 주식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큰 수익이 좀 났어요. 얼마 며칠 만에 큰 수익이 좀 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왜 흐름들이 나오느냐, 독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점적인 지위를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신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KH 바텍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예요. 턴어라운드, 그죠? 턴어라운드가 되고 세 번째는 내년도에도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 좀 운이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세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은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내심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12,000원 이하권역으로 한번 빠져준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2,000원 이하권역까지 빠진다라면 한번 분할매수 포인트 잡아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정고점 자리대 16,000원 자리대 이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바닥권역에 있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먹을 폭도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신지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겠죠. 휴대폰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KH바텍도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프리미엄을 부과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폴더블 관련주들 좀 몇몇 종목 좀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좀 판단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되 좀 더 그 사채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뭐 캠시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들어가기를 권해드리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